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삼성카드입니다. 좀 편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예, 편하게 생각하고, 기업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요? 차트만 보면서 우리 같이 언제 매수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예,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고 갈게요. 예. 지금 카드사가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걱정이 있는데 어떤 걱정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은 카드사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금 조금 공포스러운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자, 일단 기사부터 볼게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카드업계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업계에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전체 금리가 4%를 넘어선 건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여전체. 얘네들이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예, 채권을 발행하는데 왜 발행하는지 뒤에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카드사는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은행은 이제 돈을 받잖아요. 예, 이 수신 기능이 없는 거예요. 돈을 받는 게 없잖아요. 여신 사업에 필요한, 여신 사업이란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사에 이제, 신용대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카드, 뭐라 그러지? 현금 서비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저는 이거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어,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제가 20대, 20대 카드 대란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이걸 기억하시는 분은 40대입니다. 자, 어쨌든 카드 대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카드 발급 엄청나게 해줬어요. 예. IMF 터지고 나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고 카드를 엄청나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이름만 쓰면 카드 발급이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 뭐 해가지고 뭐 다 발급을 받았었죠. 예, 카드 발급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때는. 예, 그리고 뭐 카드 한 장 발급하면 뭐 돈도 주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카드 영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 이제 그래서 카드를 보통은 뭐 3장, 4장 뭐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러다가 그때 제가 20대, 그 직장 생활할 때네요. 그죠? 예, 직장 생활할 때인데, 음, 그때 제가 카드 연체가 한번 딱 걸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 800인가? 800인가? 그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예, 굉장히 큰 돈이었고, 800만 원이 이제 카드를 돌려막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800이 돼 있는 거야. 와, 근데 월급으로는 도저히 뭐 메꿀 방법이 없고, 예, 이제 조여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뭐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도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조여오냐면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왜 최악이냐면 회사로 전화가 와요. 예, 왜냐면 카드 발급할 때 이제 회사 명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로 전화 와서 이제 연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회사에 전화해서. 누구누구 씨, 카드 연체돼서 무슨 카드사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 카드 연체됐다고 전화 왔어요. 이렇게.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이거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이제 그래서 이거 뭐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그때 좀 주변에 도움을 받고, 예, 일부 도움을 받고, 예, 그리고 일부는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죠. 그때 쫄쫄 굶어가면서 이제 해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좋아진 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이제 당하고 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한번 당하고 나면 예, 그 뒤로는 어, 카드, 뭐, 신용, 뭐, 현금 서비스. 그 이후로는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적도 없고, 마이너스 통장도 그 이후로는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대출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진짜. 그리고 대출 없어요. 대출 없고, 다행히도 저는 대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빚을 지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돈을 빌리지 않는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때 좀 힘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빚은 뭐 없는 게 최고입니다. 마음 편하죠. 부자가 아니어도 빚만 없어도 마음 편하거든요. 예. 자, 어쨌든 카드사에서 이제 여신 사업, 예, 어쩌다 보니 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예, 여신 사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신 사업에 필요한 자금 70% 이상을 여신 전문 금융 채권 등을 발행해 조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돈을 어딘가에서 빌려와서 돈을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가 이제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도 계속 이자가 올라가면 부담이 계속 커지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되는 상황에서 조달 비용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제 안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싸게 빌려와서, 이걸 갖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고. 카드론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 시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얘네들이 이거 원하는 것 같죠? 이 기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얘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야, 카드론 금리 인상 이거 올려야 돼. 우리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사를 쓴 가장 큰 목적은 이거라고 보여져요. 카드론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우리 너무 힘드니까. 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나마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예. 경기 어려운데 카드론 금리 올리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눈치 보면서 살짝 이야기를 꺼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대출 원리금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제가 이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공포가 될 수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걸 얘기를 계속 알고 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예, 그랬었는데 여기 띵 나오네요. 할게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영업자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돈을 막 빌려줬거든요. 예, 미국은 돈을 줬고 우리는 돈을 빌려줬어요. 미국은 돈 진짜 많이 줬더라고.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어요. 몇 억씩 이렇게 던져줬고, 우리는 그걸 이제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돈을 빌려줬는데, 원래는 작년 말에 이게 만기가 끝나고, 이제 대출금을 이제 상환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걸 연장을 한 거죠. 언제까지 연장하냐면, 계속 연장, 이번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또 연장하고, 이제 9월까지 온 거예요. 9월 말에 종료가 된다. 이게 연장이 될지 종료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장을 하기도 만만하지 않고, 예, 그렇다고 해서 종료를 하려면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많이 힘든데도 폐업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빌린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도 못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질질 끌고 오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 닫으면 내가 빌린 돈 바로 갚아야 돼? 그래서 폐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계속 폐업이 없이 이렇게 폐업하는 숫자가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고 유지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이걸 끝냈어야 돼요, 사실은.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올해를 맞이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권 말기고 해서 이걸 그냥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이거 끝날 거였는데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것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이에요. 이게 시한폭탄이 작년에 터져야 되는 건데 올해 초반에 터질 거를 지방선거 있으니까 다시 이제 9월까지 던져놓은 거. 그래서 이 시한폭탄이 지금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말에 종료되면 만기가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고 원금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폐업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 금융권에 이제 위험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돈으로 600조인가 300조인가, 예, 굉장히 큰 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한폭탄을 어쨌든 9월 말에 이걸 터트릴 거냐, 아니면 또 내년으로 넘길 거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금리 인상도 있고 뭐 이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9월 말에 있는, 예,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한 유예가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예, 이번 정권에서 이걸 지금 올해 터트리느냐 내년까지 다시 끌고 가느냐 올 연말까지 가느냐, 이거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카드사에 어떻게 되냐? 하반기 이후에는 건전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왜? 이거 갚아야 되니까 카드 연체 뜨겠죠. 예. 차주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돈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음, 연체율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예,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를 카드 하다가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왕이면 안 하고 싶었어요.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음, 알고 계세요. 9월에 시한폭탄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카드 업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미리 많이 쌓아놨다. 예. 그래서 위험을 대비해서 이제 현금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예, 현금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는 그거잖아. 어떻게? 금리가 4% 넘어가서 우리 수익성이 좀 악화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 수익성 악화되긴 하지만 이게 뭐 망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예. 수익성이 악화가 불가피하고, 그래서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카드론 금리 인상할게, 이거 얘기 한번 던져 본 거예요. 반응 보려고. 예, 이렇게 던져 놓은 거고. 음.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건 뭐다? 예, 9월 말 종료를 앞둔 이거 대출금. 예,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 9월 말에 이 폭탄이 터지느냐, 아니면 올 연말까지 미룰 거냐. 예, 이번 정권이 아마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거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카드 업계는 대손 충당금을 미리 많이 쌓아놨대. 삼성카드는 1030억 원. 예, 얘네 돈도 있으면서 이제 힘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하반기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내년이 문제다. 예, 하반기까지는 버티겠지만 내년이 문제다. 음, 내년은 금리 인하할 텐데요. 예, 힘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내년은 금리 인상하다 금리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내년 상반기에. 예, 연준에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예, 지금, 나 힘들어. 예, 결국 뭐 해달라고? 이거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올해 9월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만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부실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예, 이거는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 금융권에서 다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뭐 대출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갈아탈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 시한폭탄을 터트리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이거. 예, 시한폭탄을 지난번 정권이 이번 정권에게 던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할 거냐. 예,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말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예요.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었고,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결론은 이번 정권에서 9월 말에 터뜨릴 거냐, 연말까지 또 미룰 거냐. 예,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보시면서 투자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생활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카드사에게도 관련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뭐가 더 나을까요? 터트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장하는 게 나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진짜. 자, 마지막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삼성카드 월봉이고요. 오늘 제가 샀어요. 제가 조금 샀어요. 왜 샀냐고? 야, 이거 힘들다는 얘기 막 나오는데 이거 사도 되는 거야? 내년엔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사도 되는 거야? 9월 말에 이거 시한폭탄 터지면 이거 더 떨어질 텐데 그런 매도 너는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 사는 겁니다. 저는 사는 겁니다. 왜? 뭐 차트가 사래요. 차트가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이게 배당금이 얼마냐면 2,300원이에요. 2,300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해서 배당금이 7.67%예요. 고배당주예요. 예. 이게 저를 꼬신 거죠. 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 사는 거야? 네. 배당금이요. 얘가 날 꼬셨네요. 거의 8%에 가까운 배당금. 예. 그리고 이 주식이 원래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요. 이 노란색 박스권이거든요. 여기. 예. 저는 평균 가격을 일단 믿습니다. 좀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뭐 한다. 원래 가격으로 돌아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가격이 31,600원에서 여기 있죠? 31,600원에서 35,750원까지 노란색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이 노란색 박스권을 뚫고 내려왔네요. 좀 뚫린 것 같기는 해요. 예.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건 확실하니까. 예. 그래서 일단 박스권 밑으로 내려왔어요. 왜 샀냐고? 혹시나 올라갈까봐요. 이 안으로. 예. 나만 못 사고 올라갈까봐 산 거고요. 그러면 신규 투자는 언제 하면 되냐? 예, 여기서 하시면 돼요. 27,500원. 예,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가격이냐? 한 번, 이건 뺄게요. 두 번, 예, 갔던 가격이에요.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아주 옛날 옛적에, 예, 이렇게 갔던 그 가격이고요. 예, 더 빠지면 얼마나 빠지냐고요? 여기까지 빠지겠죠? 예, 만약에 진짜 뭔가 일이 생긴다면 여기까지 빠지겠죠. 예, 한번 가본 가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샀어요. 샀고 저처럼 뭐 성질 급한 분은 지금 사시면 될 것 같고 아니야 나 좀 기다릴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더 빠질 것 같기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27,500원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2차 매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더 빠지면 그때 가서 고민해 보려고요. 일단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그때까지는 아직은 고민을 할 생각이 없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투자 중이신 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는 얼른 빨리 노란색 박스권 위로 올라가는 네, 요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면 그 다음 고점은 35,750원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게 가져가겠다. 난 좀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한다. 이러신 분은 38,400원. 그리고 마지막 고점은 41,600원. 이렇게 고점 3개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익 실현할 건지 이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해서 여기 2차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한다면 추가 매수하고 2배 매수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2배 매수하고 그리고 그냥 배당 받으려고요. 배당 여기까지 떨어지면 한 8, 9%?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배당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려고 장기 투자. 이 정도 이자 주면 들고 가야죠. 그래서 일단 저는 요즘 왜 이렇게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배당주 올렸잖아요. 오늘도 배당주 올리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는 제가 뭐 샀냐면 반도체 위주로 좀 샀어요. 지난주는 반도체 위주로 매수를 했었고, 이번 주는 이상하게 배당주 위주로 지금 사고 있네요. 계속 배당주예요, 지금. 이번 주는. 이번 주 테마는 배당주. 다음 주는 또 뭘
또 할지, 제가 관심을 가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는 배당주 위주로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카드, 예, 좀 어려워 보인다? 예, 좀 뭐 뉴스 기사가 전부 뭐 별로 안 좋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예, 뭐 금리가 오르니까 좀 부담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9월달 요거 좀 많이 걱정된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대손 충당금 있어서 버티기는 한다, 내년이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좀 앓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예, 이거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 9월은 부실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9월 이후에 이제 얘가 제일 약한 고리는 아니에요. 어디가 약한 고리냐면, 9월 이후에 만약에 저게 종료가 된다 그러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깨질 거거든요. 예, 그게 어디? 예, 말하면 안 되나? 예, 가장 약한 고리는 제가 앞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가장 약한 고리는 1번 증권사, 보험사. 다는 아니에요. 일부. 예, 증권사, 보험사, 제2금융권. 예, 제2금융권에서 어딘가에서 이제 고리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9월에 종료를 한다면 가장 약한 아이들 먼저 깨질 거예요. 그리고 삼성카드, 얘가 깨지겠어요? 얘는 아니라고 봐요. 예,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가 어떻게 깨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깨지지는 않을 거다. 좀 출렁이긴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저점 잡아드린 거예요. 27,500원. 난 좀 기다릴래? 너보다는 싸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27,500원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모든 사람이 기대와 다르게 바로 올라가서 상승을 한다면 35,750원에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욕심 많으신 분들은 이 고점 두 개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27,500원을 깨고 내려올 경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카드 분석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요즘 배당주에 꽂혀가지고 이러고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카드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